안녕하세요, 회사랑입니다. 여러분, 참치 좋아하시나요? 참치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저는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사조, 하나는 동원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유명 참치 브랜드에서 만든 참치집은 과연 어떨까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곳 서대문역 인근에 사조 참치 본점이 있다고 해서 한번 방문해 리뷰해볼까 합니다. 몰랐던 내용인데 사조 참치가 참치 조합배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직접 잡아 가공 유통까지 하는 회사에서 만든 참치 횟집. 다른 참치집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다른지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일곱 시에 예약해서 지금 한 4분 3분 남겨놓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차려져 있네. 예약을 하고 들어오니까 참치 알 조림, 씻은 묵은지, 튀긴 누룽지, 호두전과 생선 껍질 튀김, 멍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참치집은 예약을 하고 방문하다 보니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놓는 것 같더라고요. 구성 하나하나가 아주 화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갈하게 차려져 있어서 도착과 동시에 대접받는 느낌을 가볍게 받았습니다. 완전 깔끔하다. 그리고 단독 룸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가림막이 있어서 온전히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이곳 사조 참치의 메뉴는 다른 참치집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다른 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있다면 제일 저렴한 코스가 다른 참치집에 비해 가격대가 낮았다는 점. 요즘 참치집에서 제일 저렴한 코스를 주문하면 4만원 중후반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인당 3만원 중후반대부터 시작해서 4만원 후반, 5만원 후반, 7만원, 9만원 이렇게 총 5개의 코스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가장 저렴한 코스보다 한 단계 비싼 인당 47,000원 코스를 먹으려 했으나 인당 만원을 더 추가하면 매운 소갈비찜까지 즐길 수 있더라고요. 참치집에서 매운 소갈비찜을 파는 게 신기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싶었고 이게 또 대표 메뉴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2명이 방문해 인당 57,000원 행복한 코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첫 음식으로 일본식 계란찜이 나왔어요. 조그만한 알새우가 얹어져 있습니다.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촬영을 하다 보면 음식을 천천히 먹긴 하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다음 음식이 알차게 차려졌습니다. 잠깐 사이에 음식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인당 57,000원. 오마카세 같은 그런 코스 생각하고 고깃집 코스를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금액도 아닌데 일단 처음부터 꽤나 특색 있고 알차게 나오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럼 회가 나왔지만 일단 회를 보며 일본식 계란찜부터 맛을 볼게요. 양이 푸짐한 편이고요. 가다랑은 육수에 감칠맛과 그 특유의 향 기분 좋게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항상 이 일본식 계란찜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 다시라고 하죠. 맛있는 육수를 계란찜의 형태로 붙여낸 거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들어올 때 세팅되어 있던 이 음식들을 빠르게 맛을 봤는데요. 호두전과는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고 견과류에 산패된 냄새 없이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껍질튀김은 바삭하며 무난했고 참치알 조림은 일본식 조림처럼 달짝지근하지만 단맛이나 간이 센 편은 아니라 첫 음식으로 먹기 부담스럽지 않았죠. 그리고 멍게는 손질해놓고 전처리를 살짝 한 건지 뭔가 더 쫄깃했고 튀긴 누룽지는 경쾌하게 바삭했습니다. 미리 차렸다고 해서 음식의 맛이 변했다거나 아쉬운 점 없이 정갈하고 무난했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참치를 즐기기 전 몸풀이는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참치회를 즐겨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게 나왔는지 살펴보자면 참치 타닥기, 겉을 살짝 익힌 참치회에 과일을 듬뿍 넣어 만든 소스를 더한 샐러드. 과일을 많이 넣었다고 하셨는데 엄청 시다거나 달다거나 특정 과일이 떠오르는 느낌 그런 거 없이 보슬보슬하고 맛의 밸런스가 좋은 그런 새콤한 샐러드 소스를 뿌려 먹는 느낌입니다. 엄청 개성이 튀지 않고 깔끔한데요? 그리고 다음은 트러플 오일을 더한 다진 참치 초밥인데요. 그 맛은 제 예상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참치회로 만든 참치 마요, 정말 질감만 다를 뿐이지 김밥 재료로 넣는 참치 마요 맛하고 정말 흡사합니다. 그리고 트러플의 캐릭터는 잘 모르겠어요. 밥은 적당히 달달하고 따뜻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차가운 편도 아니었고요. 감태는 이런 참치 마요 맛에 살짝의 개성, 감태의 단맛과 향을 더했습니다. 같이 온 친구가 말하길 끝에 아주 살짝 트러플 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버무리는 음식이다 보니 이런 향이 균일하진 않아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본 초밥, 연어랑 참치인데 참치는 아마 눈다랑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연어도 빛깔을 봤을 때 훈제 같은데 먹어봐야지 알겠네요. 훈제네요.
이것도 눈다랑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참다랑어 속살과 눈다랑어 속살은 밀도 차이가 있고 살의 맛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참다랑어 속살이 참치 본연의 살맛이 더 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참다랑어 초밥은 아니지만 눈다랑어가 주는 개성도 나름의 다채로움이고 그 맛이 결코 떨어진다는 건 아니라 이건 이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초회를 맛봤는데 참치액의 향이 진하게 나고 위소라와 오징어는 약간은 쫄깃하지만 대체로 연한 식감을 전해 가볍게 즐기기 좋았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참치입니다. 참치는 참다랑어 속살, 중뱃살, 대뱃살, 배꼽살, 그리고 특수부위인 이 천장살이 나왔고요. 황새치 뱃살도 함께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특수부위인 이 천장살을 먹어볼 건데 제가 이걸 맨 처음으로 먹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다랑어의 진한 맛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죠. 참다랑어 머리 쪽 살코기는 대체로 지방이 많지 않고 살 자체의 맛이 진한 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참다랑어를 먹을 때에는 입에서 살살 녹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곤 하잖아요. 이 특수부위는 그와 달리 되게 탄력있고 몰캉몰캉한 그런 느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은 그냥 담백하고 붉은색 생선이 주는 그런 짙은 맛? 그 정도가 특징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직접 만든 수제 와사비라고 하더라고요. 수제 와사비는 기존 와사비에 비해 다양한 맛과 향, 식감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해초 들어가고 날치알 들어가고 그리고 와사비와 와사비 줄기 혹은 궁채를 넣어서 섞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와사비가 시제품 쌈장이라면 이 수제 와사비는 여러 재료를 넣고 만든 막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독특하네요. 제 취향과는 거리가 살짝 있어 저는 와사비와 간장 조합으로 나온 부위를 다 먹어봤는데요. 다 먹고 든 소감은 정갈하다였습니다. 양질의 참다랑어를 살짝 얹혀 제공해 주었고 힘줄이 많은 부위보단 머리 쪽에 가까운 기름진 부위를 우선적으로 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먹다 보면 살짝 언 참치가 녹아서 고루 분포되어 있는 지방이 입에서 사르르 녹는 질감을 전해 완전 해동한 참치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면 만족할 그런 참치지 않나 싶었어요. 그리고 참치를 먹다 보면 구이 3종이 나오는데 메로구이, 키조개 관자구이, 민물장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메로 먹으면 아무것도 찍지 않고 먹어도 단맛이 올라오거든요. 이 메로가 그 맛입니다. 촉촉하고 기름지고 소금만 살짝 뿌려 가늘한 비리지 않은 메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키조개 관자구이인데 위에 소스는 무슨 맛일까요? 키조개 관자에 올려져 있는 이 흰색 소스는 돈가스집에서 나오는 스프 있죠. 그 스프를 굉장히 진하게 졸여가지고 얹어 놓은 듯한 맛입니다. 진짜 돈가스 스프다. 그치. 후추 맛도 살짝 있고 스프가 가지고 있는 크리미한 고소함도 있고요. 묘하네요. 되게 양식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민물장어인데 위에는 초생강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엄청 부드럽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데리야끼 소스 맛이 살짝 더 담백한 느낌이랄까요? 구이가 나온 다음엔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갈비찜이 나왔습니다. 갈비찜은 직원분이 먹기 좋게 잘라주시고 양은 코스이다 보니 인당 한 조각씩 먹을 양이었어요. 뭐랄까요? 대구의 매운 소갈비찜의 맛보단 간장 베이스의 양념 소갈비에 추가로 매운맛을 더한 느낌이었습니다. 달짝지근하며 진한 감칠맛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살짝은 날카로운 매운맛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매운 정도가 아주 센 편은 아니었고요. 아, 여기 소갈비 진짜 맛있다. 소갈비만 따로 시켜가지고 먹고 싶을 정도? 참치 먹을 때도 이렇게 안 웃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코스에 매운 소갈비찜이 있나 궁금해 직원분께 여쭤봤는데 막 대단한 이유가 아닌 참치가 느끼한 편이라 매운 걸 넣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조참치 대표님이 좋아하는 메뉴라든지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였네요. 그렇게 갈비찜을 먹다 보니 회를 다 먹게 되어 리필을 요청했는데 리필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머리살은 이거 눈살이거든요. 눈살은 기름장에 드시면 소고기 육회 맛이 나서 훨씬 더 드시기 좋습니다. 먼저 드셨던 머리살은 천장살, 안창살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눈살입니다. 또 이제 화로는 광 올렸고요. 앞에 있는 거는 백골뱅이 삶아서 올렸습니다. 또 부족하신 분에서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치에만 계속 먹으면 질릴 수 있다 보니 광어회와 백골뱅이도 구성에 넣어주신 듯 했고요. 참치회 대신 다른 게 나왔다고 회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것 없이 배꼽살도 이전보다 머리 쪽에 가까운 더 비싼 부위를 그리고 머리 쪽 특수 부위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눈밑살에 좋은 지방 분포도를 지닌 중뱃살까지 주셨죠. 47,000원 코스와 57,000원 코스는 단순 소갈비의 유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나오는 회의 구성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 제일 처음 먹은 건 눈밑살인데요. 눈밑살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맛이 진하기 때문입니다. 참다랑어가 지니고 있는 짙은 맛이 이 눈밑살에서 가장 진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식감도 뭉태기처럼 탄력있고 쫄깃해서 여러모로 별미였어요. 단 해동이 조금 더 된 상태로 나왔다면 훨씬 더 만족도가 크지 않을까 싶었죠. 그 다음으로 광어는
당일 오전이나 점심 영업 이후에 활어를 잡아 단시간 숙성한 듯 쫄깃함과 탱탱한 질감에 활 광어회가 지닌 특유의 단맛도 잘 담겨 있었어요. 백골뱅이는 두말할 필요 없이 쫄깃하며 페류가 주는 강한 단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리필받은 회를 맛보다 보면 튀김이 나오는데 튀김은 새우와 고추 그리고 고구마칩이 튀김 소스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튀김은 적당히 바삭하며 무난했거든요. 그런데 이 튀김을 아까 나왔던 갈비찜 소스에 찍어 먹으면 이게 또 익숙하면서도 은근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 이렇게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론 날치알 막기와 동태탕이 제공되었는데요. 날치알 막기는 정말 기본에 충실한 맛으로 저는 여기에 참다랑어 중뱃살을 얹어 먹으니 날치알의 식감과 참치의 고소함이 섞여 탄수화물과 참치의 매력을 동시에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탕은 동태를 넣어 살코기도 있고 국물 맛은 진하며 칼칼해 해장 더하며 먹었던 음식을 싹 내려주는 역할을 해주었죠. 이제 회를 더 리필하지 않으면 마무리로 아이스크림이 나오는데 아이스크림은 무난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받으며 직원분께 리필 횟수에 관련해 질문도 드렸어요. 회 리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얼마까지도 하세요? 아 그래요? 저희처럼 이렇게 두 번 하는 거는 되게 많이 안 먹는 거네요. 근데도 아예 리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느 참치집이든 리필을 요청할수록 저렴한 부위가 나오는 편인데 이곳은 두 번째 회에서도 알차게 나와 여러 차례 리필해서 그 다음 리필은 어떤 부위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음식이 코스로 이것저것 나오다 보니 그렇게까지 리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리필을 두 번, 세 번 했을 때 나오는 고성을 봐야 가성비를 체크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걸 확인하지 못했고 대신 사주참치 본사에 있는 참치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곳 공간도 다 분리되어 있어 미팅, 가족 식사 모임 다 괜찮을 것 같았고 접근성과 안정적인 참치의 퀄리티를 원한다면 한번 방문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동원 참치집 본점 리뷰도 준비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